자, 안녕하세요. 기초 통계 유닛 2를 보겠습니다. 유닛 2는 분포와 표본 추출인데요. 확률에 대한 얘기가 일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표본 분포 등등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확률은 기본적으로 빈도수에서 출발을 하죠. 그래서 전체 중에 몇 번 발생하는 빈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P of A라는 이벤트의 확률은 전체인 S 중에 그 A 이벤트가 발생될 빈도수,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면 여기 지금 예컨대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은 1, 2, 3, 4, 5, 6 중에 1, 그러니까 6분의 1이 되겠죠. 뭐 그런 것인데, 그런데 각각의 이벤트가 2개라면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여기 경우는 1, 2, 3, 4, 4개가 나올 수 있는 4면체 주사위를 가지고 던졌을 때 각각마다 A가 나올 가능성이 1, 2, 3, 4가 있을 거고요. 근데 두 번째 던졌을 때 1, 2, 3, 4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첫 번째 1과 두 번째 3 등등 따져보면 각각 4개의 확률 곱하기 해서 4 곱하기 4에서 16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나, 또는 각각 루트에서 이런 트리 형식으로 전개시켜 나가거나, 또는 여기 보시면은 자, 이런 경우에 두 번 이 사면체의 이 주사위를 던졌는데, 이때 적어도 한 번은 4가 나올 확률, 뭐 이런 것들은 각각의 조건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위치값을 가져갈 겁니다. 또는 지금 여기서는 각각 그 이산치 값이요, 디스크리트한 값들이었는데, 만약에 이것이 이제 연속값이라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특정한 조건의 확률을 얘기할 때는 어떤 밀도값 뭐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자, 확률이라는 것은 전체 중요 S를 샘플 스페이스 표본 공간 또는 오메가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체의 모든 경수입니다. 모든 경수 중에 특정한 사건이 발생될 것. 근데 특정한 사건은 실행되는 이벤트가 또는 익스페리멘트가 몇 가지냐에 따라서 수많은 가지수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서로 대응시켜 나가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빈도수를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리고 한 가지 개념상으로는요, 표본 공간을 선택을 할 때 MEC가 중요합니다.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MEC라는 것들은 상호 배제, 전체 포괄 관리인데, 뭐 영문으로 한번 보시죠. Mutually Exclusive, 서로 겹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독립적이면서 대신에 그것들을 합치면 전체 표본 공간을 이루는 Collectively Exhaustive, 그래야 빠지지 않고 정확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상호 배반이면서 개별 합은 전체가 되는 그런 것들, 전체를 이루는 것들, 또는 말을 바꾸면 겹치지 않으면서 빠짐없이 나누어진 것들, 뭐 이런 것들로 표본 공간을 찾아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당연한 얘기이면서도 뒷부분에 가서도요, 우리가 베이지안 통계 같은 것들을 얘기할 때 항상 이런 것들, 이 개념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확률이라고 얘기할 때요, 익스페리멘트가 있고 익스페리멘트에 따라서 특정한 이벤트가 생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횟수이죠. 전체의 샘플 스페이스 중에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될 횟수, 프리퀀시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떤 비율로 표현될 때 그것이 확률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리고 확률은 기본적으로 그 연산에 있어서 집합 연산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건 뭐 긴 말씀드리기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소위 이제 벤 다이어그램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AND 조건, OR 조건에 따라서 OR 조건이면 유니온, AND 조건이면 인터섹션, 그 다음에 NOT죠. NOT 조건, 또는 컨디셔널 B라는 이벤트가 발생될 거를 전제로 그 상태에서 A가 발생될 확률, 뭐 이런 것들이요. 또는 이런 지금 여기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B 이벤트가 B1, B2가 있고요. A 이벤트가 A1, A2가 있을 때 A1이면서 A2 여기 해당될 겁니다. 또는 B1이면서 A2 이들 각각을 계산할 때 각각 이 이벤트의 곱이 될 겁니다. 또는 만약에 B1의 확률이 A1, A2인 경우 모두 다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주변 확률, 마지널 프로버빌리티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 뭐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가지수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즉 경우의 수입니다. 자, 이때 그 경우의 수의 종류에 따라서 예컨대 퍼뮤테이션 또는 컨비네이션, 순열과 조합, 이들 각각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들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이제 유의해서 따져보실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odds라는 게 있습니다. odds는 P of A 컴플리먼트 분의 A 컴플리먼트, 또는 말을 바꾸면 1-P분의 P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주사위를 던져서 2 또는 3이 나올 확률은 6분의 2가 되겠죠. 하지만 2 또는 3이 나올 odds는 1-P분의 P니까 4분의 2, 즉 2분의 1입니다. 자, 이 얘기는 2 또는 3이 나올 확률은 2 또는 3이 나오지 않을 확률 대비해서 2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각각의 확률 나올 것, 전체 표본 공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집합 대비 얼마인 것이거든요. 이 odds 부분은 굉장히 뒤에서 많이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개념을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체에 대한 오메가, 또 각각의 이벤트, 여집합에 해당되는 컴플리멘트, 이겁니다. 그 이외에 각각의 그런 이 집합 연산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한다고 했지만 비슷한 모양이지만 다른 컨텍스트입니다. 다른 맥락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probability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관측 데이터만을 갖고 따져보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 관측 데이터만을 가지고 그다음에 모집단의 모집단의 확률 분포를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는 데이터 제너레이팅 프로세스를 추론하게 됩니다. 또는 기계학습 또는 통계적 학습을 통해서 모델을 찾아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 제너레이팅 프로세스 또는 DGP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확률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관측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적 학습을 통해서 DGP 모델을 찾아내고, 모델을 찾아낸다는 얘기는 모델 파라미터를 찾는다는 것이겠죠. 그러고 나면 그걸 가지고 실제로 관측에 얼마나 어떤 확률을 가지고 발생되는가를 다시 또 검증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제 DGP라는 것들도 하나의 개념으로 우리가 많이 언급될 것입니다. 자, 그럼 확률을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는 확률 변수 얘기가 있죠. 확률 변수는 말 그대로 랜덤 베리어블인데요. 랜덤 베리어블대로 보면 랜덤한 값을 가지는 베리어블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그것이 가진 중요한 그 함의를 우리가 놓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의미는 일종의 펑션 개념입니다. 또는 매핑 개념입니다. 펑션 자체가 이제 매핑이니까요. 정의역에서 지역으로 매핑이 되는 것들을 얘기하니까 확률 변수라는 것들은 샘플 스페이스 앞에 모든 경우의 수 중에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될 것들, 이게 확률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이때 이렇게 매핑되는 것, 이 확률의 값을 실수 0부터 1 사이의 실수 값으로 변형시킨 것, 이것이 바로 확률 변수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구간 값들을 실제로 확률 값으로 변경해주는, 출력해주는, 리얼 넘버로 만들어주는 것을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확률 변수라는 좀 개념적인 단어들을 만들어낸 이유는 무언가 개별적인 이벤트에서 발생될 확률을 함수처럼 계산해내기 위한, 또는 말을 바꿔 얘기하면 앞에서 봤던 여러 가지 연산자 있죠. 인터섹션 유니언 같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변형 형식을 통해서 함수로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자체 확률 변수 자체를 함수로 이용하거나 함수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함수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아규먼트 이용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랜덤 베리어블에는 이제 디스크리트, 컨티뉴어스 등등이 있고요. 디스크리트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그 확률 분포를 얘기할 때 probability mass 펑션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컨티뉴어스는 PDF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기대값 경우도 각각 경우에 확률 디스크리트 경우는 이런 서메이션, 그다음에 컨티뉴어스 경우에는 이런 인테그럴 형식을 이용하게 되죠. 자, 확률 분포를 보겠습니다. 확률 분포는 크게 봐서 이제 이산치에 대한 확률 분포와 연속치에 대한 확률 분포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이산치 중에 디스크리트 유니폼 이런 것들은 예컨대 조사를 던졌을 때 각각이 나올 확률의 분포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1과 2 사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이거나 2이거나 3이거나 등등이 되겠죠. 이때 각각의 나올 수 있는 가지수 중에 하나 형식으로 PMF가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다음 베르누이 분포는 성공 또는 실패 두 개만 가능한 독립적인 실험을 얘기하고요. 그것들이 여러 번 반복될 때 이제 이항 분포 형식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르누이 분포일 때는 P이거나 또는 1-P이거나, 그런데 바이노미얼 경우는 N번 시행에서 K번 P가 나올 확률은 N combination K 또는 N choose K 곱하기 P의 K승 곱하기 1-P의 N-K승 형식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같은 경우는 이런 베르누이 시행을 여러 번 하면 바이노미얼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베르누이 시행을 여러 번 하는데 이때 이 경우 지금 R과 P가 확률 파라미터로 적용된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는 R번 베르누이 실행을 R번 성공할 때까지 계속 실행하는 경우에 성공 직전까지, 즉 몇 번 실패하고 나서야 성공했느냐, 그 실패의 횟수에 대한 분포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디아 분포는 첫 번째 성공 때까지의 실패 횟수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PMF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성공을 포함한 그런 경우는 first success로 표현되는 그런 확률 분포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초기화 분포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원 추출이요, with replacement in 반면에 without replacement, 예컨대 빨간 공 70개와 파란 공 30개라고 했을 때 뽑아낼 때 처음에는 70% 30%의 비율이겠지만 뽑아낸 다음에 복원시키지 않고 뽑아내고 나머지 가지고 계속 지도를 하면 그때는 원래 구성되어 있던 비율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겠죠. 이런 경우에 초기화 분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들 각각에 대해서 복원, 비복원별로 이용되는 여러 가지 확률 분포를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하성 분포 경우는 자주 발생되지 않는 사건의 발생 빈도수에 대한 분포입니다. 그래서 이항 분포 연결되어 있지만 이항 분포에서 실제 발생될 확률이 아주 작을 때는 그것이 이제 부하성 분포로 변화하게 되고요. 그런 면에서 이항 분포와 부하성 분포는 조건에 따라서 서로 연결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럼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앞에 이산치에 의한 균일 분포, 유니폼 분포 봤었지만 컨티뉴어스 경우는 전체 단절되어 있지 않고 전체 범위 안에 전체 범위를 포괄하는 그런 유니폼 분포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엑스포넨셜 분포, 지수 분포는 앞에 부하성 분포에서 자주 발생되지 않는 사건의 발생 빈도에 대한 분포였다면
똑같은 조건에서요. 이번에는 인터 어라이벌 타임입니다. 자주 발생되지 않는 그 사건들이 발생될 때 서로 그 발생되는 시간 간격, 이게 분포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PDF에 공식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정규분포입니다. 정규분포는 평균과 분산 값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요. 이것들을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Z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0과 1을 확률 변수로 하는 표준 정규분포로 변환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T분포 경우는 표준 오차 등을 계산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인데 정규분포와 동일한 모습이지만 양쪽 테일이 좀 두툼해지고요. 중앙 부분이 좀 납작해지는 뭐 이런 형식을 갖죠. 이 T분포는 우리가 모집단의 분포를 표본을 가지고 분석한다고 할 때 모집단의 시그마를 알고 있다면 정규분포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집단의 시그마를 아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대부분은 T분포를 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T분포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샘플 개수가 많아지면 정규분포를 그대로 이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다 드렸네요. 앞에 여러 가지 분포들 중에서 지금 Continuous Probability Distribution입니다. 연속형의 확률 분포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앞에서 정규 분포를 봤었죠. 정규 분포로부터 파생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T분포와 카이스퀘어 분포, F분포이죠. 그래서 T분포를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카이스퀘어 분포 경우는 앞서 우리가 봤던 시그마분의 X-U가 각각 독립된 확률 분수로 존재할 때 이들의 합은 카이스퀘어 분포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카이스퀘어 분포를 가지고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컨대 적합성 검정이라든지 또는 독립성 검정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 적합성 검정이라는 것은 범주형 변수요. 그러니까 카테고리죠. 카테고리 변수의 모 비율이 알려진 것과 같은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는 예컨대 이런 것이죠. 사건이 자동차 사고가 나고 안 나고 버크를 안전벨트를 매고 안 매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고의 비율은 전체 운행 건수 중에 몇 프로인데 그런데 안전벨트를 매고 안 매고에 따라 사고의 확률이 얼마나 달라진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비율대로였느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 즉 모집단의 확률 분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적합성 검정에 대한 얘기고요. 독립성 검정은 자 그러면 어떤 조건에서 어떤 것들이 발생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조건과 조건이라는 것이 서로 독립적인지 아니면 인과관계를 갖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카이스퀘어 분포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F분포 경우는 정규 모집단에서 독립적으로 추출한 두 표본에 대한 표본 분산의 비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F분포는 카이스퀘어의 비율인데요. 그런데 다만 이때 각각 그룹마다 두 개 그룹입니다. 각 그룹의 자유도만큼 나눠준, 즉 평균화시킨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이 F분포는 이 분산이요. 그러니까 즉 1그룹과 2그룹이라고 할 때 이들 사이의 분산 비율이 차이가 있느냐 아니냐, 또는 회귀 분석을 했을 때 회귀 분석에서 우리가 찾아낸 여러 가지 회귀 계수가 있습니다. 코에피션트요.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냐 아니냐, 또는 각각의 변수요. 즉 y 콜 x0 플러스 x1 a1, a1 x1, a2 x2 각각 이제 회귀 방정식 만들어질 겁니다. 각각의 회귀 계수 또는 이 모델 전체가 어느 정도의 타당성,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느냐 분석을 할 때 F 분석을 쓰기도 하고요. 또 분산 분석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산 비율을 가지고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등등을 볼 때요. 이럴 때 F 분포를 많이 이용하게 되죠. 여러 가지 이용하게 되고 그때 일반적으로 이 F 분포 테이블을 많이 이용했지만 오늘은 좀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손쉽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우리가 지금 연속형 분포를 얘기하는데 감마 분포가 있고요. 주로 서바이벌 분석을 한다거나 또는 베이지안 분석을 할 때 동일 계열의 것들로 대체해서 이용하면 컴퓨테이셔널리 우리가 계산이 좀 효율화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 이제 감마 분포이고요. 감마 분포는 앞에서 봤던 시간 인터어라이벌 타임에 대한 분포가 뭐라고 얘기했죠? 그게 이제 지수 분포였습니다. 그 지수 분포, 엑스포넨셜 분포의 일반형입니다. 그것이 이제 감마 분포이고요. 자, 그다음에 베타 분포가 있는데 베타 분포는 두 가지 실행 결과에 대한 비율에 대한 분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 것처럼 알파가 석세스를 관측한 횟수, 베타가 페일리어를 관측한 횟수라고 할 때 이때 그 분포는 어떤 식이 될 것인가 할 때 이제 베타 분포를 이용을 하죠. 또 이제 베타 분포와 감마 분포를 함께 이용하는 것은 이제 베타 감마 분포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들 사이에 베타 분포, 감마 분포, 베타 함수의 관계가 여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뒷부분에 베이지안 얘기를 할 때 좀 보충해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속형과 그 이산치, 이런 컨티뉴스 파트와 디스크리트 파트가 함께 존재하는 확률 분포를 우리가 이용할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믹스드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뭐 디락 델타 펑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뒷부분에 이제 거기에 관련된 몇 가지 요약을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들과의 관계, 이런 확률 분포의 관계는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고 조건에 따라서 계속 만들어진 것이에요. 결국 어떤 사건이 발생된다는 것은 그냥 자연 상태에서 발생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분포가 있느냐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추론해 나갈 때는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분포를 달리 보게 된 것이죠. 앞에서 베르누이에서 이항 분포, 베르누이에서 베타 분포,
엑스포넨셜 분포에서 감마 분포,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들 각각이 서로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릴 때는 자, 이들 각각에서 뭐 외우거나 아주 깊이 보겠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다만 연속형 또는 이산치 각각의 주요한 것들이 몇 개가 있고 이들 사이에는 몇 가지 것들, 우리가 지금 아마 한 7가지 본 것 같은데요. 이들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다 정도만 일단 염두에 두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실제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볼 뭐 그럴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표본 추출과 표본 분포인데요. 앞에서 여러 가지 확률 분포를 얘기했지만 그 중에 좀 염두에 둘 만한 것이 중심극한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중심극한 정리라는 것은 여기 이 부분이요. 모집단의 분포입니다. 모집단의 분포가 뭐 어떤 것이든 뭐 이외에도 아주 이상한 형태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집단에서 우리가 샘플을 추출해서 평균을 내면 평균 값을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그것들의 평균 값들의 분포를 따져보면 희한하게도 이런 정균포의 형식을 띈다. 이때 n의 개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아주 수월하게 정균포를 갖는다는 것이 이 중심극한 정리입니다. 자, 이것이 가지는 함의는 모집단의 분포 여하에 상관없이 조건에 따라서 적어도 평균을 중심으로 한 것들은 정규분포가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조건에 따라 다시 또 원상 복원을 시키면 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정규분포 그리고 정규분포에서 파생된 예컨대 카이스트 분포나 T분포, F분포가 기본적인 이론의 기준이 되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예컨대 IID 조건 같은 것입니다.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통계 이론이 만들어졌고요. 그것들을 가지고 응용해서 또 나머지 이론들이 계속 발전을 했습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정규분포 이것이 가지는 이제 여러 가지 중요성,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 유닛 2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요. 이어서 유닛 3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